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희 오늘 리뷰할 작품은 제 기억상 BL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 오, 아 진짜요? 지금 358화를 했는데 웹툰이스타 최초로 BL 작품 그러니까 리뷰를 BL 리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대부분 19금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BL 작품 중에 유명한 걸 하려면 19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19금을 리뷰하면 19금이 돼요. 아, 웹툰이스타는 전연령가 지향 방송이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19금 한 것도 몇 개 없을 거예요. 두 개인가? 있어요? 네. 뭐 했지? 옛날에 몸에 좋은 남자 한참 유행할 때 몸에 좋은 남자 한 번 한 적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19금 그 선정성으로 19금이 된 게 아니라 아마 폭력성인가 그것 때문에 19금 됐던 작품이 하나 있었을 건데 그거 한 번 한 적 있고요. 뭐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랬을 겁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전연령관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BL이 자연스럽게 GL도 마찬가지고 BL도 자연스럽게 이제 리뷰에서 좀 이제 후순위로 밀려 있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취향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앙팡이 있을 때 앙팡은 BL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앙팡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셋 중에서 BL 보는 거 저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봐라. 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흔하고 널린 할 때 네. GL을 해봤으니까 뭐 BL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나. 둘 중에 메이저를 따지려면 BL이 더 메이저니까. 그런 이유는 아니긴 한데 네. 근데 오늘 가져온 작품은 BL이라서만 가져온 건 아니고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작품은 리디에서 연재됐던 스르르 코믹스의 고백하기 30분 전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일단 약간 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만화상이 있는데 혹시 설명 좀. 네. 이런 것도 제가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일단, 꺼들어. 꺼들어. 이거 내가 좀 아는데. 네. 스르르 코믹스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스르르 코믹스는 리디에서 만든 자회사 그렇습니다. 스튜디오고요. 약간 네이버 웹툰에서 리코 같은 네.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리디가 꽤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대중적인 작품, 오렌지디도 리디 오렌지도 거죠? 리디 거고요. 대중적인 작품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드는 레이블처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상 얘기가 나와서 다양한 만화상이 한국에만 있냐? 아닙니다. 전 세계에 상이 좀 많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의 상들이 성격이 좀 달라요. 네. 한국은 관에서 만든 상이 많습니다. 한국 만화상 뭐가 있죠? 오늘의 우리 만화가 있고요. 정확한 명칭이 오늘의 우리 만화 상이 아니고요. 네. 오늘의 우리 만화입니다. 네. 그게 선정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기자분들이 보도자료를 오늘의 우리 만화로 보내는데 굳이 다 상으로 고치셔가지고 상이잖아요. 혹시 그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네. 오늘의 우리 만화라고 적어도 제목에는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공식 명칭을 써주는 게 그렇죠. 정식 명칭을 써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부천 만화대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관에서 주는 상들입니다. 왜 그러냐? 상금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지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민간에서 만든 상들이 몇 개 있긴 한데 한국은 약간 민간에서 만드는 상을 약간 겸연쩍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들이요? 아니면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든 사람도. 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민간에서 상을 만들면 누가 만들겠어요? 개인이 뭐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뭐 된다면? 연구 단체. 개인이 만들어도 내가 만들어서 줘요. 네. 그런 상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독자 만화상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펀딩이 필요하잖아요. 상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네. 심사를 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몇 번이지. 그죠? 매년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무료로 봉사해서 의미 있는 만화를 건져보세요라고 심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심사를 하면 몇 작품을 봐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한 대가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 펀딩이 필요한데 펀딩 어디서 받겠습니까? 다 그것도 관에서 만다? 아니면 출판사라든지 민간에서 만드는 거니까. 민간에서. 웹툰이랑 만화랑 관련돼 있는 데서 주겠죠. 출판 만화랑. 그게 좀 이제 겸연쩍어 하는 이유가 돼요. 왜요? 네이버 웹툰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냈어요. 네. 그럼 네이버 웹툰 거를 받았어. 네. 돈 내고 또 상을 샀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은 출판사에서 하는 상들 있잖아요.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관이 만든 상들이 대부분 있고 네. 이 상들이 좀 큰 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일본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판사별로 네. 상이 있어요. 코단샤 만화상이 있고
소아관, 쇼가쿠관에서 주는 만화상이 있고 그리고 슈에이샤도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만화대상,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문화청 미디어예술제 이 만화가 대단하다. 이 중에서 이제 상격이 있고 상격이라는 거는 뭐 장관상이라든지 뭐 총리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출판사 사장상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상금이 있는 거 그런 상은 출판사별 상과 일본 만화대상 그리고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이 세 가지가 상격과 상금이 있고요. 문화청 미디어예술제에서 선정되는 건 약간 일종의 명예상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가 대단하다. 이건 약간 요즘 인기 있고 좀 작품성 있는 작품? 네.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상이 아니고 그냥 선정하는 거죠. 그죠? 약간 좀 트렌디한 작품, 약간 랭킹 일본- 뽑기 약간 이런 느낌? 일본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랭킹. 저는 이거 상인 줄 알았어요. 네. 일본이 싫어하는 나라 랭킹 막 이 얘기고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 랭킹 맥이고. 근데 이 만화가 대단하다가 좀 약간 그 해 좀 괜찮은 작품들 리스트 훑기에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랭킹 매기는 걸 되게 잘하는 게 일본이고 앙케이트를 매기는 것도 잘하고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저희도 해보고 싶은데 한국에선 이 문화가 안 통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 만화가 이 웹툰이 대단하다 랭킹 탑 10을 했어요. 네. 그럼 네가 뭔데가 돼요. 근데 이 만화가 대단하다는 어떻게 선정하는? NHK랑 네. 그리고 그 만화 좋아하는 오타쿠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토크쇼예요. 아 일종의. 진짜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막 얘기한 것들을 네. 이렇게 순위를 쫙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어? 공신력 있는 상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네. 오. 그냥 그 독자 투표도 이게 회차가 쌓이다 보니까 네. 독자 투표도 받고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인기 있는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막 이 만화 어땠다 저땠다 막 이렇게 선정하는 그거 하는 걸 찍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영상으로 제공하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과는 완전 달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프로모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상은 평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읽어봤더니 좋았다거든요. 음. 그걸 이제 뽑아서 독자들도 그거 의견 받고 해서 사실 진짜 랭킹이네. 네, 진짜 랭킹이에요. 앙케이트 일본 좋아하잖아요. 그 앙케이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콘 차트나 뭐 이런 거랑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중에서 네. 판매순 말고 네. 읽어봤더니 좋더라. 아. 이거 소개 좀 해보자. 그래서 프로모션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음. 크고 작은 만화상들 또는 이런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또 일본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특징이 뭐냐? 글로벌인 것처럼 보이는 로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거 근데 뒷내용을 들어보면 네. 완전 와닿을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만화계 오스카, 만화계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아이즈너상이 있습니다. 윌 아이즈너라는 전설적인 편집자 겸 작가 겸 출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능 유닛이에요, 이 사람이. 이 윌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만화는 약간 그 이슈 발행 팔랑팔랑하는 이슈 발행해서 네. 그때그때 팔아먹고 거기서 끝나고 이제 캐릭터만 남는 이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윌 아이즈너라는 사람은 아티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작품들을 좀 간지나게 보여주고 싶은데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장본으로 만듭니다. 하드커버로. 그리고 이건 코믹스가 아니야. 우스개가 아니야. 그래픽 노블이야. 그렇게 해서 서점에 유통시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이슈 만화 팔랑팔랑거리는 건 선구자네. 네, 서점에 판매가 안 됐어요. 뉴스가판대에서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만화책으로 바꿔서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서점에 유통시킨 그 공로로 이 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로 말하자면. 인정할 만하다. 네. 엄청난 사람이에요, 진짜. 윌 아이즈너는 인정. 근데 이 사람이랑 어깨를 견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네. 하비상에 하비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 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상을 만드는 네.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기념 사업회 약간 이런 느낌의 상이 많죠. 그리고 링고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링고도 그 마이크 상해요. 위링고? 네, 마이크 위링고라는 편집자 겸 작가의 이름을 따온 상입니다. 이 링고상은 최근에 만들어졌고 네. 이제 한 5년쯤 됐을 거예요. 4년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17년부터니까 이제 7년 됐네요. 네, 상을 준 거는 근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쉬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한 상을 준 건 한 3-4번 정도 될 겁니다. 선정은 좀 더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들은 약간
곤조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때 그 봉준호 감독이 그때 오스카는 로컬이잖아요. 약간 그 얘기처럼 진짜 어떤 식이냐면 일본에서는 아예 웹툰 시상을 따로 안 해요. 아 웹툰 자체는 아예 배제되어 있는 건가요? 피코마가 그냥 우리 어워즈 하고 라인망가가 자기들 어워즈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미국은 웹코믹, 디지털 북 뭐 이런 식으로 웹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 근데 거기서 이제 웹툰 작품들을 뽑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짜칩니다. 그 웹코믹 부문을 만들어 놓고 시상을 하는 것 치고는 후보가 그러니까 뭐냐면 링고상은 처음 들어온 거니까 좀 혁신을 했어야 되잖아요. 차별화를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웹코믹 부분이 베스트 웹코믹 부분을 2017년 처음 제정될 때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합의상은 2018년부터 올해의 디지털 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북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상 안에 한 20가지 부문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막 올해의 디지털 북 이런 부문이 있는 거죠. 20가지가 넘을 때도 있어요. 막 30가지 가까이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의 우리만화상 이런 거는 그냥 5작품. 5작품 약간 이렇게 하는데 미국 상들은 그 안에서 합의상인데 합의상 무슨 부문, 합의상 무슨 부분 최고의 펜슬러상, 맞아요. 최고의 잉커상, 최고의 레터러, 최고의 컬러, 아니면은 올해의 단행본 뭐 장르로 막 최고의 어린이 만화, 뭐 최고의 막 유머 코믹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에서 출판된 해외 원작의 작품상 뭐 이런 거 아이스너상이 아마 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너상은 2017년부터 베스트 웹코믹이라는 상을 주고 합의상은 아까 말했던 대로 올해의 디지털 북이라는 거 안에 웹툰을 포함시켰어요. 이거 약간 웹툰 안 보는 거 티가 나죠. 웹툰 책 아닌데 이 새끼들아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는 그래. 뭐 니네들이 뭐 웹툰 몇 개나 알겠니. 여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뽑는 게 좀 짜치는 이 거야. 짜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아이스너상에 22년, 23년, 24년 3년 연속 로어 올림푸스 가 받았습니다. 네, 합의상 21년, 22년, 23년 로어 올림푸스고 합의상 최종 후보에 로어 올림푸스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최종 후보에. 네. 그러니까 지금 4년 연속 받을 수도 노미네이트 있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리고 링고상에 22년, 23년 로어 올림푸스 그리고 링고상 최종 후보에 24년에 또 있다. 또 올라가 있다. 로어 올림푸스가. 아니 근데 로올리푸스 좋은 작품이에요. 봤거든요. 사실 상을 하도 이렇게 받으니까 3년 내내 받으니까 그래 한번 보자 도대체 뭔데 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작품이야. 근데 3년 내내 다른 작품들 모조리 싹 다 제치고 이 모든 상 3개에서 다 쓸 정도의 작품이냐 그러니까 하면은 한국인 국뽕 빼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 아이스너상 후보에 아마 올라갔던 게 네. 나빌레라가 올라갔을 거예요. 있어요. 그게 올라갔었어요? 나빌레라랑 놓고 봤을 때 한국인 국뽕 빼고 로올림푸스가 압도적으로 좋은 작품이냐? 아니거든요. 그거랑 솔직히 약간 상을 연속으로 주는 게 그러니까 엄청 의미가 있는지 좀 모르겠거든요. 제가 최대한 다양한 작품 뽑으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요. 상의 취지가 뭐냐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의 우리만화나 아니면 부천만화대상이나 관에서 주는 상인 것도 있지만 심사위원들 제가 심사위원을 다 해봤으니까 심사위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작년에 상 받았냐 이전에 상 받았냐 이거 확인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천만화대상을 받고 오늘의 우리만화도 받을 수 있죠.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작품이 있어요. 위아더 좀비 같은 작품. 그 해에 부천만화대상도 받고 그다음에 오늘의 우리만화도 받고 SF 어워즈도 받고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내년에 또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은 작품이면 그 해에서 뭐 세상 쓰는 거는 인정. 근데 그걸 연속으로 받을 만큼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작품이 1년에 나오는 5개밖에 안 돼.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야. 500개씩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웹툰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정식 연재를 서비스하는 작품만 최소한 500개씩 신작이 나와요. 미국에도. 미국에도. 그래서 한 22년 막 이럴 때는 로올리푸스 좋은 작품이지. 그래 상 3개나 받을 수 있겠다. 뭐 짝짝짝짝 이랬는데 2023년에도 이러고 있으니까 로올리푸스가 심지어 23년에는 22, 23 연속으로 3개 다 받았어요. 상관왕을 한 거잖아요. 상관왕. 그러니까 약간 한국 양국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이 지났으니까 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지.
김우진, 임시완 선수만큼 잘하는 작품인가? 그니까 3관왕을 2년 연속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3관왕을 3년 연속 할지도 모른다는 아이스너상 이미 받았어. 또 받았어. 이번에 준 거는 완결나서 준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없겠다. 네. 너 혹시 또 단행본 시즌 2 나온다고 하면 이러는 또 거 이제 아니겠지? 그러면 또 책에 가서 또 받는다 이러면은 와.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좀- 그거지. 아이스너 로컬이네요. 그니까 합의 로컬이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진짜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이 심사위원 놈들 웹툰을 안 보는 거다. 그 생각 들 웹툰을 수밖에 안 없네요. 보는구나. 네.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국 작가한테 상을 주는 건 좀 그렇죠. 라고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봐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물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투고받거든요. 네.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누군지 만화계 종사자들한테 투고를 받아요. 그걸 표를 종합해서 선정하는 거여서 모두가 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만화계에 일하고 있는 모두가 안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마지막에 선정하거든요. 네.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좀 의심스럽다. 이게 그 자기 작품을 자기가 이렇게 후보하는 그런 아니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만화계 종사자가 네. 어디까지 가냐면 네. 코믹북 스토어 점원까지 가요. 이 사람들한테 모두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를 투표를 해요. 해서 하는데 이렇다고? 투표를 해서 받아요. 네. 그 다음에 그 투표에서 이렇게 순위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위 안에 잘려서 들어간 것들이 후보작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최종 심사위원들이 선정합니다. 근데 전 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 심사 안에 들어간 것도 안 본 것 같다. 그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3년 연속은 좀 너무하다. 3관왕을. 그래서 약간 네. 아이스너상 로컬이고 네. 합의상 로컬이고 링고상도 로컬인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골, 성골 로컬이 있고 진골 로컬이 있고 한 6등품 로컬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죠? 성골 로컬이 누구냐? 아이스너인 것 같다. 이건 진짜 빼박이에요. 아이스너는. 너무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역사가 깊고 아이스너라는 미국의 어떤 만화의 아이덴티티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네. 그 상업적인 측면에서 아이덴티티를 만든 사람이 스탠리라면 예술적인 측면에서 뼈대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일 아이스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허영만 만화상을 만든다 만약에 그러면 한국 사람 거 뽑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작품들도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작품들이 뭔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아이스너는 약간 그렇고 합의상 저는 강력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골쯤 된다 합의상. 근거는 가장 빨랐어요. 21년부터 로올림푸스를 줬어. 이게 약간 속상하다. 그리고 이제 6등품쯤 되는 게 네. 링고상인 것 같다. 제일 역사도 짧고. 네. 일단 근본이 없는 건 물론 이 마이클 위링구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명한 분이지만 네. 상의 역사를 봤을 때 앞에 두 개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스너상이 아이스너상 한 1980년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와. 88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합의상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가 이제 링고상인데 이런 식으로 상의 길이만큼 이 근본력이라고 본다면 가장 짧은 근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링고상이 22년, 23년 줬는데 올해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올라갔어요. 가장 다양한 작품들이 최종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상 얘기를 길게 했는데 네. 이 링고상, 이 다양한 링고상이 언제 발표되냐? 9월 21일로 가장 늦습니다. 만약에 가장 늦는 건 합의상이겠네요. 10월 코미콘에서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발표를 만약에 해서 설마 링고상이 이제 중간 기착지로 네.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거죠. 로어 올림푸스 시대를 끝낼 때가 됐다라는 현명한 판단을 가장 혁신적인 걸 해야 되는 지금 가장 근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선택을 할 것인가? 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가장 다양한 작품들이 노미네이트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링고상 본론으로 리뷰로 돌아오기 위해서 네. 작품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작품들이 로어 올림푸스에 경쟁하고 있느냐. 일단 저희가 인터뷰도 해봤어요. 이분. 맞아요. 더 가이 업스테어스. 우리나라의 윗집 그 남자. 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지금 네이버 네.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데 네. 그 저희가 그 한창 그 미국 네이버 웹툰 이렇게 약간 둘러보고 있을 때
이 사람 너무 준내 웹툰이다. 그러니까 그 미국 웹툰 특징이 뭐냐면 그 약간 그 서양 느낌 카툰체 같은 나는 느낌의. 카툰체 같은 그런 웹툰 연출과 그림체를 가진 작품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너무 한국식 그림체와 연출을 하고 있는 웹툰이 있는 심지어 거예요. 소스까지 썼어. 스케치업까지. 심지어 스케치업도 아. 되게 잘 쓰는 작품. 이 사람 뭐지? 너무 궁금하다. 정체를 밝혀보자 했는데 아마 말레이시아 분이죠. 말레이시아에서 한 번도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혹시 인터뷰 되냐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서면으로 인터뷰를 받았었는데 화면 인터뷰 해가지고 번역해서 지금 올려놨는데 웹툰 인사이트에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웹툰 인사이트. 서울 웹툰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 HANGAART 한저 아트라고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맞아. 저는 그때 그냥 한자 아트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분이 그린 작품 이 윗집 그 남자가 노미네이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헝그리 하트 타파스에서 연재된 네. 작품이고요. 그리고 I'm Dating a Psychopath 제목 강렬하다. 네이버 웹툰에서 미국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고요. 네버모어 네이버 웹툰이고요. 그리고 세뇨리따 꼬메따 그 아마 이걸 번역하면은 아마 혜성 같은 그녀, 혜성 그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고 나 이거 스페인어 같은데? 네 그렇겠죠. 이 세뇨리따 꼬메따라는 작품이 웹툰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었고요. 네. 근데 그 중에 네. 이런 작품들 사이에 네. 뭐가 있냐? Countdown to Love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링고상 후보에 올라오는 작품을 본데 거기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네. 그 썸네일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아는 작품들은. 이거 내가 리디에서 본 작품인데 글쩍글쩍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리디가 해외 플랫폼 만타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네. 있잖아요. 거기서 많다. 이제 MANTA구 네. 그 작품이 거기서 영미권이랑 뭐 불어 정도를 스페인어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죠. 네, 리디에서 뭐 연재되는 작품들을 해외에 서비스하는 플랫폼인데 그래서 구독 서비스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네. 아마 지금 해외에서 아래, 예. 잘 나가는 그죠. 그런 플랫폼입니다. 음. 그래서 해외에서 이거 참고로 해외에서 BL은 어떻냐는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자면은 해외에서도 BL을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약간 다른데 아무튼 많이 본다. 네 일단 아시아권에서는 진짜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 진짜 유명한 BL 웹툰 작품들은 그 작가들 트위터 가면은 온갖 그 전 세계 언어로 이렇게 주전 멘트가 달린 거를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작가인데 네. 한 번도 이름 못 들어봤는데 팔로워 100만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국인이 거의 없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 분들. 그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인회를 연다. 한국 사람들은 뭐야 약간 시큰둥한데 해외에서 막 줄 서가지고 막 밤새도록 줄 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BL 안 보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해외 엄청난 충성도의 해외 팬들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래서 막 그 애니메이트에서 BL 웹툰 전시할 때 이렇게 히잡 쓴 분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가고 막. 그 캐리어 끌고 오셔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2개씩 주세요. 막 이런 분들 계시고. 콜라보 카페 할 때 외국인 분들 많이 오시고.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뭔가 몇 개 꼽자면은 그 야화첩. 야화첩은 들어는 봤죠. 들어보셨나요? 네. 야화첩을 들어는 봤다고? 들어는 봤어요. 그렇군요. 보진 않았습니다. 보셨나요? 봤죠 당연히. 아 그래요? 네. 야 한동안 그 뭐냐 킹덤이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그래서 그때 그 서양인들이 오 갓 이러면서 그 한국식 오 마이 갓. 그 갓을 할 때 약간 그 갓을 세계에 알린 것에 약간 기여한 게 야화첩이었다. 진짜 리터럴리. 갓끈 푸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약간 그 한복의 유행가 그리고 해외 BL 팬들은 뭔가 코스프레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쵸. 막 그 유행하는 BL 웹툰 캐릭터 코스프레해서 막 영상 찍고 막 이런 거 틱톡에 올리고 막 이런 그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킬링 스토킹이라는 레진에서 연재된 작품인데 이 작품은 네. 순위 뽑잖아요. 네. 월별로. 그러면 신간 나오면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게 정도요? 한국에서 연재될 때는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렸던 작품이거든요. 진짜 뭐라고 하지? 킬링과 스토킹 때문에. 네. 저거 아. 리터럴리 살인마랑 그 살인마를 스토킹하는 스토커가 나오는 좀 네. 빡세요. 빡센 작품이라서 약간 그리고 약간 노란 장판 감성이다 막 이러면서 약간 한국에서 호불호 갈렸는데 왠지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라서 해외에서 매운 건 한국이 잘해 이러면서. 해외에서 더 유명했던 그런 작품도 있었고 일본에서 잘 나갑니다. 오. 네. 일본에서 되게 인기 좋고요.
애니메이트나 이런 데 가셔서 그 BL 코너 있잖아요. 네. 가보시면 가장 잘 보이는 매대에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엔네아드도 음, 해외에서 인기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누가 뭐지? 이집트인들은 그 한국에서 자기네들 신 갖고 우리가 이렇게 엮어먹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했는데 이집트인이 인용해서 네 저희는 그걸 알고 있고 매우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이런다던가.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BL 창작도 합니다. 근데 한국 BL이랑은 조금 다른 게 약간 그 한국의 BL들은 뭔가 좀 현실의 게이와 많이 동떨어진 약간 일부러 그렇게 만들죠.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흔히 남성 평론가들이 BL 가지고 얘기하기를 되게 곤란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것이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전한 포르노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네. 합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성 평론가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기가 되게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아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코드화되어 있는 현실에 존재할 리가 없는 한국에서는 컨텐츠 소비를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그것을 더 선호하고 만드는 사람들도 일부러 그렇게 창작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다면 그죠. 해외 BL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퀴어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그 플랫폼마다 이렇게 장르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BL이나 GL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LGBTQ에 전부 다 이게 포섭됩니다. 그죠. BL이랑 GL이라는 이 장르 명명이 그냥 일본에서 온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카운트다운 투 러브 이것도 뭔가 만타에서 연재됐는데 이런 것도 뭔가 만타는 BL이라는 장르를 쓰나요? 갑자기 확신 연상. 만타 말고 타파스나 네이버 웹툰에서는 BL이나 GL이라는 장르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 다 LGBTQ 플러스라는 장르로 표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해 링고상에 노미네이트된 작품 후보 중에 헝그리 헐트라는 이 작품도 LGBTQ 플러스 작품입니다. 이게 약간 대중지향 플랫폼에서는 BL, GL이란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부러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오히려 차별적일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현실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코드화된 걸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질문인데 Q가 뭐예요? 저 솔직히 나머지는 다 본 것 같은데 Q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퀴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지? 퀴어 담론이 더 세분화되면서 많은 걸. 그러니까 뭐 논 바이너리라던가 퀴어가 원래는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거 차별적인 용어로 쓰던 걸 전복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퀴어 안에 LGBT 뒤에 나오는 A랑 I랑 플러스 등등등등 붙어 있는 에이섹슈얼 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게. 이거 Q가 원래 퀘스처널이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별 정체성이나 지향성은 아직 확신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나는 아직 의문의 상태지만 나는 나를 퀴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퀘스처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퀴어라는 거고요. 여기서의 Q는 이제 퀘스처널이 내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지만 뭐 하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그 흔히 쓰는 말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포섭하는 큰 단어가 이 LGBTQ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 이제 묶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원래 LGBT까지만 원래 보통은 썼었죠 옛날에는. 처음엔 게이, 레즈비언, 뭐 바이, 뭐 트랜스젠더 하다가 우리도 퀴어인데 그러면은 다 포섭하는 단어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그 BTS가 LG폰 마지막으로 나온 거 선정했을 때 LGBTS 돼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퀴어 프렌들리한 기억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BL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건데 네. BL 장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작품 얘기하죠. 네, 여기서는 베스트 웹코믹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다루기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BL 듣고 싶으면 다른 방송 네. 들으시면 되니까. 그 누군지 절대 알 수 없는 네. 두 분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그쵸. 그 길티와 플레저라는 네.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 방송을 들으시면 조금 거기서 더 BL 딥한 줄창 얘기. 다루고 있으니까 네. 뭐 궁금하면 거기서 들으시면 네. 되고요. 유튜브로 오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BL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TMI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미 아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음. 그래서 세미님이 네. 대본에 의문을 하나 적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 만화에 BL 작품이 오른 적이 있냐? 있나요? 네, 최종 후보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오. 아 무슨 작품인지 맞추고 싶다. 뭐지? 맞춰보시고요. 자 이제 리뷰로 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오늘 소개할 작품은 그래서 이렇게 주저리가 길었는데 고백하기 30분 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리디에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7월 13일에 런칭을 해가지고 10월 26일에 완결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3개월 연재를 한 거죠. 그래서 총 22화로 아주 짧고 깔끔하게 완결난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죠. 네. 줄거리와 함께 인물 소개 한번 해볼 건데 한번 강훈이라는 친구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BL이니까 아무래도 주요 등장인물이 딱 2명 정도 나오는데 강훈이라는 친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좀 농구 좀 하는 걸 하면서 농구 선수를 꿈꾸는 되게 유망한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부상을 당합니다.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이제 농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으흑 하면서 농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언럭키 정대만랑 언럭키 박병찬. 아, 이놈의 스포츠만 하는 맨날 부상이 문제야. 근데 실제로 스포츠가 그래요. 그쵸. 네, 엘리트 스포츠는 더더욱 그런 게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훈련을 하고 혹사시키는 거잖아요. 몸을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많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가. 네. 근데 이 친구는 1화부터 부상을 당하고 그 삶의 전부였던 농구를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인물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코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 그 다음 삶의 전부를 찾기 때문에. 아 그쵸. 일단 한번 잃어버려야. 그죠. 상실의 아픔을 채워줄 그쵸.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없어져야 이제 그걸 채우니까. 그죠. 근데 이 없어진 친구에게 어느 날 하늘에 갑자기 시계가 보입니다. 두둥. 근데 그 시계가 이게 역으로 줄어드는 카운트다운 시계예요. 지구 종말 시계처럼. 그쵸. 그래서 한 380몇 막 이렇게 삑삑삑 하면서 줄어드는데 이 남들 눈엔 안 보이고 이 강훈한테만 보입니다. 혹시 삼체 보셨나요, 드라마? 안 봤어요. 넷플릭스 삼체에서 비슷한 게 나옵니다. 오, 그래요? 누가 먼저야? 눈앞에 번쩍이는 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와중에 지금 이 친구는 난 이제 농구도 없는데 나 무슨 뭐하냐? 난 살아서 뭐하지? 난 이런 상태라서 저 시계가 0이 되면은 그냥 내 삶도 끝날지도 몰라. 약간 마지막 잎새구나. 그 자기 삶의 카운트다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러던 와중에 나만 보인다고 생각했던 이 시계가 보이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로맨스의 시작이다. 삼체에서는 이게 미스터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비틀면은 장르의 변형이 그럼요.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맞습니다. 거다. 그래서 이 강훈 이 만난 상대가 누군지. 그쵸. 강훈이 만난 상대는 정해담이라는 인물이고요. 이제 강훈이 봤던 시계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강훈이 이제 본인의 그 이름표 명찰이라고 해야 되죠. 명찰을 깜빡하고 안 갖고 오는 바람에 담벼락을 넘어서 몰래 들어가야겠다 하고 담을 넘었다가 정해담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해담이 이제 극도로 누군가가 자기를 만지는 걸 싫어해요. 우연치 않게 이제 강훈이 이제 담벼락을 넘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정해담을 만지고 이것도 너무 로맨스야. 정해담은 빨리 치워 하면서 묘하게 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발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장르가 사무라이로 이 녀석 나랑 싸우자는 건가? 결투다. 내 몸에 손을 대다니 너 그 손 잘라주마. 미치. 근데 여기선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제 싸가지가 없다 정도로만 넘어갔죠. 아니 근데 이 친구는 말은 싸가지 없게 했는데 싸가지 없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그 태국 분들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작가님들이랑 태국 작가님들? 네, 태국 작가님들이 한국 오셔가지고 막 한때 제가 취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태국 작가님들이 한국의 그 캐릭터들이 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거냐?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깨달으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나한테 관심이 있지만 그 관심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싸가지 없지만 정리해서 말할게요. 싸가지가 없지만 나한테는 다정해야 한다. 때때로. 때때로. 뒤에가 붙은 게 중요해. 때때로가 중요해. 항상 다정하면 안 돼. 나를 밀어낼지도 모르지만 끌어당길 줄도 알아야지. 긴장을 주는 거네. 네. 그 관계가
핵심이다. 이게 지금 방금 보여주신. 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알 수 없는 내가 미스테리.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음. 독자도 그것을 계속 상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 작품이 약간 그걸 되게 잘 살린 그죠?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해담이 말은 싸가지 없게 하는데 본심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역겨우니까 너한테 닿지 마 이래놓고 미안 약간 이런 애라서 얘는 도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강훈이라는 인물한테.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왜 되게 가까이 가면 핫거리는데 너무 멀어지면 다가오는. 그러니까 근데 이 작품에서도 실제로 그 약간 모티프로 고양이가 등장하잖아요. 그걸 되게 잘 보여주죠. 그죠. 가까이 오지 마. 멀어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하지마 너무 가까이 오지 마. 그런 약간 그런 마음. 상처 입기 쉬운 마음가짐. 그래서 작중에도 실제로 그러면 고양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거리를 두고 천천히 다가가면서 기다려야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바로 해담이를 뜻하는 거나 다름없다. 천천히 다가가는 게 다가가는 게 방법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맨스 남주의 덕목이죠. 그것을 줄을 잘 타는 것. 해야 다가가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그죠. 때를 잘 알고 눈치가 하는 것. 빨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다가가도 되나? 라고 고민하는 것도 들키면 안 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봐도 네. 서브의 향기가 얘는 안 되겠다 싶은. 근데 딱 이 친구가 등장했을 때 강훈이랑 해담이랑 되게 다른 결의 인물이라서 좋다라고 그죠. 생각하게 만들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친구가 이제 서브 남주인데 네. 서브 남주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누가 봐도 안 될 걸 알아. 음. 근데 왜 필요할까? 방금 세미님이 말한 데 답이 있습니다. 밥과 김치만 있으면 약간 양념 같은 친구가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담백한 식단 좋죠. 근데 거기에 뭔가 매운맛이 있거나 뭔가 신맛이 있거나 뭔가 아니면 아삭한 식감이라도 있거나 다른 뭔가 베리에이션을 주는 반찬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담당하는 게 서브 남주입니다.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다음에 할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좀 비비고 같은 작품이다. CJ의 네, CJ의 브랜드. 비비고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거나 그렇진 않은데 아는 맛이에요. 익숙한 맛인데 맛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아는 맛. 그거 보셨어요? 뭐요? 탈북하신 네. 분이 네. 되게 고위직이 탈북하신 분이 계신데 남한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비비고에서 나온 평양냉면이 제일 맛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존내 맛있다. 석학들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는데 맛이 없겠냐?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수제 어쩌고도 수제 버거 뭐 이런 것도 맛있겠지만 의외로 고퀄리티의 공장제 식품도 맛이 있다. 저희 네. 그 웹소설 원작 최초로 리뷰했던 게 아마 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였나? 였을 거예요. 네. 거기서 제가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스팸 짜글이 같은 아 맛. 맞아. 네. 알아. 맛있을 걸 알아. 그리고 먹잖아요. 맛있어. 음. 근데 이걸 맨날 먹고 싶냐? 그건 또 아니야. 근데 이 작품은 스팸 짜글이랑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이 그러니까 작품은 아까 말했잖아요. CJ에서 만든 평양냉면 같은 맛이다. 너무 적절한 비유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슴슴하고 담백한 맛이다. 그리고 맛있다. 그러니까요. 비비고가 그래서 등장했다고 저는 그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이 새로운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맨스의 정석과 클리셰들을 되게 잘 따르고 있는데 이걸 잘 따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양냉면이 왜 만들기 힘드냐? 잘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쵸. 깊은 맛을 아무 맛이 안 나는 와중에 내야 돼. 맞아요. 육수가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라서 그게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그걸 석학들을 갈아 넣으면 만들 수 있다. 석학들을. 여기도? 그쵸. 여기도 만화하는 석학들을 갈아서 만든 거죠. 그죠? 석타쿠들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웹툰 중에서도 22화면은 이렇게 거의 약간 단편? 중단편?
되게 그러니까 보통 해봤자 짧아도 한 30화까지는 되는데 되게 짧은 분량이라고 느껴졌는데 근데 볼 때는 짧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보면서 오 되게 옹골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그 CJ에서 만든 평양냉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아놓으면 되게 양이 적어 보이거든요. 네. 먹어보면 괜찮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은 적어 보이는데 꽉 차 있어요. 그 더미식에서 만든 네. 하림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네. 그 초계국수 있거든요.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꽤 돼요. 먹으면 든든해. 그래서 이 작품이 보면은 뭔가 매 화나 그 장면이나 에피소드가 각 뭔가 역할을 무조건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많이 예로 드는 게 관상 영화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내가 봤어요. 왕이 될 상인가? 뭔진 알아요. 그 영화에서 소양대군 이정재 씨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 자기 사위였나 누구 조카 누구였나 무슨 아무튼 가족 직계 혈통이 이어진 가족은 아니고 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막 뛰어와요. 근데 활을 딱 써가지고 등을 맞춰서 죽이거든요. 풀썩하고 쓰러져요. 거의 마지막쯤에. 맞아요. 그럼 흙먼지가 이렇게 풀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정재 씨가 소양대군이 어떻게 하냐면 미간을 팍 찌푸리고 이거 웹툰이다 전에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게 흙먼지를 치워요. 근데 여기서 컷 한 다음에 감독이 뛰어와서 선배님 진짜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진짜 미친놈 같았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본에 그게 없는 거야. 배우의 애드립이라는 게 영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드라마에는. 근데 만화엔 그게 안 돼요. 그쵸. 모든 컷, 모든 앵글이 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는 되게 낭비되는 컷 단위까지는 모르겠고 뭔가 화나 에피소드가 진짜 없다. 낭비되는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낭비되는 시퀀스가 아예 없어요. 오 맞아요. 그래서 되게 흐름이 꽉 차 있고 그 흐름의 연결이 굉장히 그러니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맨스의 뭔가 로맨스 전개에 필요한 것들이 되게 다 잘 담겨 있다. 그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 대서사시의 요건 중에 하나로 한 편을 생각하거든요. 한 편이 들어가면 대서사시가 한 되기 편.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야. 아. 한 편, 오나라에서는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편, 촉에서는 한 편, Meanwhile. 위에 유빈, 위에 조조는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대서사시의 요건이 있는데 한 편이 없습니다. 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인물도 단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집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음. BL 중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 나오는 BL 많거든요. 그렇죠. 막 서브 커플 엄청 막 이렇게 가지치기라고 해야 될지 막 음. 그렇게 나오는 작품도 있지만 이 작품은 딱 이 강훈과 해담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서로 저 녀석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오해로 시작하면서 했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녀석 사실 좀 괜찮은 녀석일지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던 와중에 이 둘의 관계에 갑자기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서브 남주의 등장. 하면서 이 녀석 뭐지? 하고 로맨스 필수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삼각관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씩 조성이 되다가 이제 근데 이 녀석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더 자각하고 난 사실 해답을 좋아하고 있는 걸지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한 번 나왔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결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로맨스의 플롯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는 맛인데 이것도 보면서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심파 영화에서 아는 50초 뒤에 나를 울리겠는 걸? 그러니까 울리겠는 걸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눈물 흐리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약간 억지로 하지 않고 약간 진짜 마음을 건드리는 맛있는 맛이었다. 심판을 보는 나도 마음을 건드렸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저는 이렇게 심판은 약간 난 울고 싶지 않아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라면은 울고 싶지 않아. 하지만 눈을 계속 뜨고 있었더니 건조해졌는 걸 또르르. 근데 이 작품은 얘들아 너네 행복해야 돼 하고 약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는 약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죠. 정호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볼 때 좀 연출이 그 스토리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색감이 너무 분위기를 잘 만들더라고요. 특히 이 둘이 이야기를 주로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관계가
학교가 끝나고 나서 농구 연습을 할 때, 슈팅 연습을 할 때인데 그게 시간적인 상황을 보면은 해가 질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다 이제 노랗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그렇다고 완전 센 노란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만들었으니까 둘이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주다 보니까는 그런 연출들이 오히려 좀 더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농구공에서도 이제 요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 강훈이 본인의 마음을 확실치 않았을 때 마치 꽃점 보듯이 이거를 던져서 내 마음이 확실한 거 아닌가에 대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농구공이 들어가면은 나는 그렇죠. 나는 해담이를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서. 개인적으로서는 그걸 너무 맛있게 잘 풀어놔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스토리의 끝으로 갈수록 얘네들이 점점 더 친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에게도 감정이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잘 보여주면서 더군다나 거기도 색감이 또 새노랗게 변해요. 부드럽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잘 살리니까 맛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학적이다라고 할 때 네. 문학적인 건 문장을 잘 쓰는 거잖아요. 문장을 통해서 그렇게 그려지게 만드는 거. 이건 만화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만화가 갖춰야 되는 게 뭐냐. 만화가 읽은 사람들에게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만화적인 거잖아요. 그걸 아주 잘했습니다. 그게 방금 말한 어떤 색감부터 시작해서 웹툰이 갖춰야 될 거. 네. 색감부터 시작해서 연출, 어떤 앵글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은유, 방금 정은님 설명하신 은유 이런 것까지 거기서 농구공 하는 씬에서 던지는 씬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널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딱 해담 해담이가 등판 딱 등장하면서 아니야 너 나 좋아하고 이라고 해버리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게 독자들이 읽을 때 쫄깃쫄깃하게 따라가면서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류의 연출들이 굉장히 만화적으로 잘 되어 있다,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클리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만화에 그러니까 주로 등장하는 소재나 연출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로맨스 작품에 특히 학교 배경의 로맨스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작품이 그걸 진짜 엄청 소재들 엄청 때려 박았거든요. 예를 들어 수도가에서 서로 이렇게 물 뿌리면서 그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단둘이 학교 옥상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둘만이 아는 비밀 얘기 나누면서 담소 나누기. 그 앞에 그 철망 쳐져 있는데 아래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쵸. 서로 눈 쳐다보지 않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라. 근데 이거 약간 한국의 학교에서 옥상을 올라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이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입된 일종의 그러니까 청춘 로맨스 클리셰. 청춘 로맨스 클리셰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것도 잘 쓰고 그리고 약간 그 체육 시간 직전에 그 옷 갈아입으면서 맨몸 보면서 약간 부크 이런 갑자기 의식하면서 얼굴 빨개지고 거기서 이런 거. 약간 튕겨져 나왔어. 아니 근데 저 약간 그게 그 장면 약간 푹했던 게 그 벗는 장면에서 그 강훈이 이렇게 딱 그 이게 위도 벗는 장면에서 딱 멈추면서 이렇게 엄청 그 길게 큰 컷으로 담잖아요. 네. 자, 얘 몸을 보렴 약간 이런 게 너무 의도가 느껴져서. 저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남중을 나왔거든요. 네. 제 인생에 네.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을 때 네.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뭐였냐면 내가 하얀색 러닝을 입고 왔을 때야.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다 빨아가지고 반팔을 다 빨아서 아빠 거밖에 없는데 그걸 입고 온 거지. 그때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하고 튕겨져 나왔어. 그러니까 로맨스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그죠? 거다. 그래야 그것을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니까 그것은. 네. 그거랑 또 이 친구는 운동을 한 약간 그 그죠. 체육계 남학생이라는 그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 탄탄한 몸 어쩌고 약간 그걸 봤을 때 약간 몰랐던 너의 모습 약간 이런 사자성어로 슬림탄탄이라고. 미치. 그거랑 그 체육관 창고에 단둘이 갇히는 것도 체육관 창고에 갇히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갇혀봤거든요. 단둘이 갇혀 보셨나요? 친구랑 그 네. 주번 그거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구 그걸 하고 나서 그거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네. 바람에 문이 닫히면서 이거 그 밀어서 닫는 거였어요. 밖에서 그 봉으로 닫는 거 아시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긴 하는군요. 네. 바람에 불면서 쾅 쳤는데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걸려버린 거야. 오. 안에서 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괴롭히는 줄 알고 네. 야 하지마 이랬거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친구랑 같이 갇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가만히 있자.
그리고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행색하자. 약간 땡땡이 게이득 약간 이러셨구나. 그래서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네. 한 잠 때리고 자기는 네. 한 잠 때리고 일어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야 학교에서. 안 보이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친구가 어깨에 기대서 딱 깼을 때 내 어깨에 잠든 그 녀석의 모습 이런 걸 보진 않고 가짜 매트리스 무슨 소리야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로맨스 작품에만 아니 학교에 존재하는. 앞구르기 하는 매트리스 그거 있잖아요. 개꼬치꼬치하죠. 얼마나 많아. 그쵸. 5개씩 쌓아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난 그 웅성웅성하는 그 들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두드리는 거지. 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니네 왜 여기 있어? 저기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왜 안 불렀어? 불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약간 흉 목소리로 불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요. 이러면, 아이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들어가라. 왔더니 종례 중이었어. 그래서 오. 니네 어디 갔었어? 그래가지고 저희 창고에 갇혔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면 사람을 불렀어야지. 뭐 핸드폰은 어디다 핸드폰 걷어갔잖아요. 그랬던 때가 있었답니다. 네. 돌아와서 그리고 로맨스 장르 학교 배경 로맨스 장르 필수 양호실. 남자 고등학교 고등학교 모르니까 네. 비슷하겠죠. 중학교에서 양호실은 뭐냐면 네. 그 포켓몬 센터입니다. 남고 나왔기 때문에 알렵니다. 확실합니다. 들어가면 삠삠 삐리링 하고 나오는 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침대에는 네. 일진 애들이 누워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현실과 로맨스는 괴리가 이렇게, 있다. 네, 괴리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환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판타지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서로 이렇게 물놀이하면서 까르륵 하는 거랑 그리고 또 불꽃놀이 국룰. 그 뭔가 거의 일본이야. 그 여름의 낭만 어쩌고 약간 이런 것들을 22화 만에 이 모든 걸 다 넣었다. 여기에 유카타 입고 네. 그 금붕어 건지는 것만 했으면 그니까. 그냥 이거 이름을 제목을 바꿔도 됩니다. 일본 작품이었으면은 무조건 축제 장면 들어갔다. 코하쿠마데 한주푼 이라고 해도 코쿠아쿠이다. 그 코하쿠는 뭐지? 네 아무튼 코하쿠는 아무튼 네 코쿠하쿠마데 한주푼으로 이름을 바꿔도 된다. 근데 이게 네. 22화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요. 이게 놀라운 지점. 220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39,800원은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쑤셔 넣었다는 느낌이 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모든 구성이가 아니고 그냥 얘네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이걸 자연스럽게 짰다는 게 되게 놀라운 신기하죠. 지점입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별 과제처럼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 해변가 물놀이 씬이 있어요. 물놀이 역할을 맡은 친구가 있고 그 롤을 맡은 친구가 있고 또 그 체육관 양호실 다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조별 과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근데 별개 씬이라 그거는 좀 어렵고 이제 일단은 맛있는 재료만 모여 있으니까 그게 이제 최고로 맛있게 버무려진 거라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소재도 그런데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그러니까 개인 작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자 우리 상업적인 작품 만들 건데 이 녀석 너 좀 잘하게 생겼군. 자 선화는 너한테 맡긴다. 채색은 너한테 맡긴다. 배경은 너한테 맡긴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에 보면은 이 작품에 참여한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무슨 짜르르르르륵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한 작품을 했는데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말 잘 모여진 제대로 된 하나의 작품이 훌륭하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감탄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정우님이 비빔밥 얘기해줬는데 비빔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재료들이 이제 다 다르니까 거기 들어가는 이제 나물들도 다 다른 거고 또 뭐 올라가는 다른 재료들 뭐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있으니까 하나의 작품처럼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화로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개 잡탕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었다. 비빔밥을 잘 만들었어. 네. 재료를 갖고 왔는데 최고의 생강이 왔어. 응. 그리고 그 최고의 생강 위에 최고의 고추냉이가 얹어졌어. 이러면 최고의 재료는 맞단 말이지. 그러니까. 재료만 최고일 경우 이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아 진짜 기깔나게 잘 그리는 사람 오고 막 채색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오고 스토리 뭐 잘 쓰는 사람이 왔는데도 망작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가능하죠. 너무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많죠. 너무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락티코라고 불렀던 우주에서 가장 비싼 선수들을 다 모았다라고 한 팀이 있어요. 네. 우승은 바르셀로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였는지가 중요한데 누가 모였는지만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겠구만 해서 만든 영화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벤져스 2가 에이즈 오브 울트론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망했거든요. 물론 결과는 흥행이었습니다만 평가가 망했죠. 그런 거죠. 이게 이 고백하기 30분 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레딧이 20명이 넘는데 20명에서 조별과제 한다 생각해봐요. 이과는 조별과제 합니까? 저는 운이 좋게도 조별과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다고요? 네. 말할 자격이 없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무튼 조별과제를 한다고 상상을 해봐요. 네. 20명에서 해야 돼. 당신이 조장이야. 잠깐만 너무 싫은데. 1. 하고 그냥 죽는다. 2. 군대에 간다. 3. 답이 없는데? 군대 가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건 저는 혹시라도 네. 영입하고 싶은 경력직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헤드 맡으신 분 얼마가 들든지 영입하십시오. 오. 그렇죠. 이거를 모아서 하는 헤드의 역할이 컸을 가능성이 너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크레딧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업계 비밀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러셔라. 아니 그냥 전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치프 누구지? 대단한데 진짜? 왜냐면 스르륵이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르륵 코믹스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작품 많이 만들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전에 사바하랑 네. 그 끝까지 간다 네. 같은 영화를 원작으로 해가지고 웹툰 한 작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봤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궁금해서 봤는데 뭐 영화를 웹툰으로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심지어 잘하네 이러면서. 심지어 저는 끝까지 간다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잘하는지 하고 딱 들어가서 저 세빈이랑 똑같아. 오 잘하네 이러면서 나온. 그러니까 그게 플랫폼의 한계 때문에 감춰진 것 같아서 전 되게 아쉬웠어요. 리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되게 잘하는데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리디에서 만든 거라서 비독점으로 풀기도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작품 어떻게 봤냐면요. 리디에서 마크 다운이라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큰 빅세일 이벤트를 때려요. 그러면은 막 그러니까 대여 가격에 소장을 할 수 있다던가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작품 하나에 100원에 팔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리디가 자사 작품을 진짜 할인을 크게 해요. 음. 그래서 시기를 잘 고르시면은 매우 저렴하게 보실 수 그때 있다. 추천하지. 그래서 저는 사놓고 나중에 봐야지 하고 그러니까 몇 앞에 맛보기를 해봤는데 뭐야 재밌네 이러면서 좀 사야지 좀 치는데 이러면서 샀거든요. 그래서 저 덕분에 이렇게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의 캐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네, 리디는 매달 1일, 2일, 3일에 충전하세요고요. 그렇죠. 그렇게 충전해 놓은 거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네. 예. 그렇죠. 네, 좋은 작품 봤으니까 팁 준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다음 마크 다운 때는 혼자 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좋냐, 뭐가 좋냐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호님은 컬러 얘기를 좀 아까 해주셨습니다. 네. 컬러 어떤 게 좀 좋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컬러 중에서도 아까 뭐 이야기 나왔던 그 체육관 갇혔을 때 그때는 또 파란색으로 살짝 덮어가지고 얘네 둘의 사이에 이제 좀 긴장감 같은 걸 주더라고요. 단순히 대화를 할 때는 거의 화이트 컬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다가 정말 중요할 때는 분위기가 좀 나쁘다 그러면은 살짝 어두워지거나 또는 파란색 계열로 또는 둘이 좀 더 친해지거나 분위기가 좋다 얘네 뭔가 샷이 하나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노란색 컬러로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웜톤이냐 쿨톤이냐. 그렇죠. 그걸로만으로도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는 그게 이제 그 연출 자체가 그냥 체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 전체가 전반적으로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메인 컬러로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캐릭터도 약간 해담이는 좀 그런 따뜻한 색깔의 노란색만 있었고 훈이는 눈동자부터 파란색이고 약간 그렇죠. 이런 식도 하고 근데 저는 빛을 쓰는 게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채색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빛 표현하는 거잖아요. 명암과 빛 받는 거. 근데 그 빛 받는 거 표현을 되게 청량할 때는 물 표현할 때도 저 그 수도가에서 물 표현하는 거 보면서 그때 귓가에 들렸잖아. 그거 포카리 스웨트.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진짜 팍 연상시키는 그런 색감이나 이런 거를 진짜 잘 써서 야 약간 컬러 담당 기깔 났다. 그리고 그 톤을 잡는 그 아마 마스터가 있었겠죠?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이 균일한 색감 톤을 유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유지해 갔다는 것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예 색깔을 뭔가 이거를 쓰자 하고 처음부터 정하고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만드는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본인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다.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이게 말로 이게 되게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직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저의 직업은 만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말로 이제 그냥 약간 예능식으로 풀어보자면 그 왜 소개팅 나가서 딱 앉아서 처음 눈빛 교환 딱 했을 때 오는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잘 풀리겠다, 안 풀리겠다. 아니면 면접 가서 딱 앉았어. 앉자마자 이 사람이 나를 딱 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이 작품에 있었어요. 초반부 읽을 때, 이 사람들 이거에 약간 진심인 것 같다. 이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오 맞아요. 아무리 20명이 했다고 해도 쪼개서 한다고 해도 어디 하나 삐끗하면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짓듯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컬러에는 진짜 확실히 신경을 쓴 것 같긴 한 게 크레딧만 봐도 그 채색 도움에만 한 무더기로 한 7명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지?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정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 혹시 리디 관계자분 계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스르르 코믹스 관계자분 계시면 그러게요. 저희 인터뷰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스토리도 되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구조를 다 짜고 했을 스토리고 그 구조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선아 담당하신 분의 그림체도 되게 이 작품의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그 딱 이 풋풋하고 그 간질간질한 그 청소년기에 뭔가 약간 부드러움과 살짝 긴장을 약간의 준 불안과 약간 그거를 불안정함과 그러니까 뭔가 그림체가 약간 뾰족하기보다 좀 더 뭔가 뭉글뭉글한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안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약간 따뜻한 작품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맞아요. 배경도 되게 아마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그게 큰 것 같죠. 근데 그걸 티 안 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썼다. 그건 이제 노하우의 영역이어서 맞아요. 잘하시는 분은 개인 작가님들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작품 얘기한 게 상 얘기하다가 온 그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듯이 그 부문들을 엄청 쪼개서 많이 주는데 예를 들어 그래픽 노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 작가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쪼개서 이렇게 공정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화 그리는 사람 있고 뭐 그러니까 펜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컬러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식자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표지 일러스트만 따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상도 그걸 다 부문을 쪼개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한국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살짝 이거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상이 그렇게 되어 버릴 때는 끔찍한 이유가 있거든요. 끔찍한 이유. 뭐냐면 네. 미국의 계약 체계가 어떻냐면 네. 전부 용역입니다. 와. 그래서 펜슬러를 따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펜슬러를 따로 고용해서 이 프로젝트만 맡기는 거예요. 잉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팀을 모았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어요. 이 인격권에 해당하는 게 이름 표기, 성명 표기권이거든요. 이 성명 표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름을 써주는 거고요. 뭔가 굉장히 저작권을 많이 챙겨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산권은 회사가 다 갖습니다. 야. 그래서 용역 대금 외에 저작권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스르르 코믹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을 따로 만들어야죠. 저희가 처음에 이 웹툰스타 다시 시작할 때 되도록이면 네.
스튜디오 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유가 2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아, 그쵸. 네. 이거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냐. 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가장 큰 게. 그리고 개인 작가 작품들을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도 시대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었던 거고. 근데 스르륵 코믹스에서 이 정도로 만든 작품이라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가치라고 할까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향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바 이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작품이 아니에요. 오.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것과 좀 약간 반대 노선을 오히려 걷고 있다고 해야 될지 그런 작품에 가까운데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면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야근했을 것 같거든.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작품들이 아쉬운 게 그러니까 작품은 좋은데 이게 누구의 공인지를 뭔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작품인데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정작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 근데 약간 저는 이런. 그건 팀의 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다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있는 상체계에서 준다면 네. 이 팀의 상을 주는 게 같다고 차라리 생각해요. 뭔가 스튜디오 작품만 따로 부문을 해가지고 뭐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작가 대신에 이 팀한테 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의 우리문화 상금이 500만 원이니까 20명에서 쪼개면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하면은 대략 한 10몇만 원 되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회식비로 쓰시고. 아까도 재민님이 이 치프가 누군지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네. 약간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 이거 한 사람 있으면 든든하시겠네요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 공이 치프한테 다 돌아갈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쵸.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작과 제작의 영역에서 창작의 영역과 제작의 영역을 구분하는 게 저는 그거의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걸 키를 쥐고 가는 한 명의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작품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 저는 그게 창작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팀에 모두가 그 키를 잡고 있어서 그거지. 모두가 그 빨간 버튼을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눌러. 그래서 누가 핵폭탄을 발사했는지 모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 작품은 창작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치프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작품에 공통된 일관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굉장한 덕력을 가진 사람이 맡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스토리 작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 쪼개서 상을 주는 건 내부에서 포상하시겠죠. 그렇겠죠.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상의 체계를 배워오는 게 가져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쪽은 뭐 로컬이니까 그쪽에서 그죠. 로컬에서만 하라고 하시고요. 그죠. 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작화상 뭐 이렇게 뽑으면 아니면 뭐 스튜디오 팀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마지막 후기에 그 축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화 그림 분의 축전 막 채색하신 분의 축전 거의 뭐 어벤져스야 그냥.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너무 좋은 조합이 만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조합을 해내는 게 그러니까. PM의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매칭시키고 그죠. 다 이걸 팀으로 묶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누군가의 공이 들어간 건데 그 공도 굉장히 컸을 것 같다. 그 공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시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정우님은 또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서는 작품을 보면서 이제 그냥 BL이라는 걸 떠나 그냥 스토리 자체가 좋으니까는 굳이 성별이 꼭 남성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BL을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왜 굳이 주인공이 남자여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작품을 봤을 때는 남성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서 많이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까지 좀 더 저는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성상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은 남성상이 뭔데요? 그 남자다워야 된다. 남성성. 네. 성으로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해담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남자라는 거가 알려졌을 때 주변의 반응 또는 부모님으로서 이제 해담을 봤을 때 야 그거 병이야 라는 그 반응 자체가 이걸 위해서 어쩌면 남자로 주인공을 둘을 잡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왜 남자여야 했을까는 질문이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은 일단 남자 둘로 시작한 작품이에요.
누가 어떻게 봐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쵸? 그냥 그런 의문을 아무도 갖지 않고 일단 남자 둘에서 시작한 작품이라서 왜 남자여야 했을까라는 네,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차피 장르적이니까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남자의 이야기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루게 된 거죠. 저는 그게 이 작품이 그래서 BL이라는 어떤 장르적인 그 틀보다는 퀴어물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굳이 따지자면 BL이죠. GL은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큰 분류에서는 네. 그렇죠. 보이즈 러브라는 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을 굳이 또 거기서 좀 더 큰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보자면 BL보다는 퀴어물에 좀 더 가깝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둘 사이에 엄밀한 구분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뭔가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어떤 사회적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루면 저는 퀴어물에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BL하고 퀴어물을 뭔가 딱 무자르듯이 자 너는 BL이고 너는 퀴어야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도 약간 현실이 얼마나 발붙이고 있나를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에서 뭔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그냥 없기 때문에 아예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이나 편견 그리고 이 성소수자들이 겪는 것들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를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네. 성소수자로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냥 BL의 주인공으로서 존재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 친구들은 퀘스처너리에 가까운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뭐지 이거? 이 감정은 무엇이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퀴어물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이 작품이 링고상에 노미네이트 된 이유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선 저희가 엄청 그 로맨스 클리셰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깊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훈이라는 캐릭터도 사실 그러니까 퀴어들이 날 때부터 나는 퀴어인 것 같군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퀴어 하면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성애가 중심인 사회에서 난 뭐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여자를 좋아해야 되나 뭐 생각을 하다가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뭐지? 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겪는 캐릭터가 이 작품에서 강훈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해담이는 이미 자신의 뭔가 정체성이 약간 아우팅된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동성 또래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차별을 받는 그런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캐릭터로 나오니까 그죠. 그게 이 작품을 퀴어물로 읽힐 수 있게 만드는 지점이고 그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링고상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을 놓고 만든 작품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이거 만타용으로 만든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로맨스 막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네.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거기서 유카타 입고 금붕어만 뜨면 일본이어도 된다. 일본의 코드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한 번 더 해석해서 한국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을 뿐 한국의 어떤 학생들이 바닷가에 그러고 갑니까? 뭐 얘네들이 뭐 부산 살면 근데 부산이면 부산에서 안 돼. 부산 아이가 이걸로 끝나거든. 근데 보면서 저는 얘네들 어디 사는 애들이지? 라는 그 그죠. 짐작이 구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고시마에 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뭔가 그 버스가 그 고속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 같은 그죠. 걸 타고 가거든요. 근데 맞아요. 바다에 가요. 그래서 근데 바다가 막 그런 부산 해운대 느낌의 바다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없어. 얘네만 있어. 근데 바다 색깔을 보면 동해거든요. 근데 서해는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구체적인 한국의 어디를 측정한 게 아니라 그런 뭔가 낭만적인 이미지로 구성된 작품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점은 BL이에요. 낭만화된 그리고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 내 손을 잡아.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함께 우리 떠나자. 오늘 밤 같이 떠나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 어딘가 이 주황색 해변이 펼쳐져 있을 것 같은 그 노을 지는 아. 하늘 배경에
대박. 그런 느낌이 드는 낭만화 음. 대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안 되어 있어 그게. 그죠? 이게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인물들이 하는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입체적이고, 구체적인데 장소와 분위기는 상황과 아주 낭만적입니다. 그 약간 저 그 만타용으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재민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그 전 세계에 통하는 로맨스 코드를 일부러 그죠?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약간 그 서양인들이 보기에 너무 낯설지 않은데 또 새로워. 그런 느낌이 들도록. 아는 맛인데 맛있네. 그죠? 새긴 거는 되게 약간 스시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김밥인 거예요. 안에 묵은지 씻은 거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그 안에 툭불 한우를 넣어놨어. 이거 한식이잖아요. 그럼 그냥? 그죠? 근데 생긴 건 스시처럼 만들어놨어. 후토마키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기획자 누구지? 그래서 아까 그 PM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기획자 누구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거 기획해서 링고상에 들어가 이 사람 진급했겠는데? 승진했겠는데? 몸값이 더 올랐겠는데? 그러면 저 질문. 네. 일부러 짧게 만든 것은 네.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어지면 네. 이 기획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인원수가 많아서 네.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변수들이 생깁니다. 변인 통제가 안 돼요. 저는 약간 상업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갈 수 없다가 하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뭐 하나 생각나서 까먹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짧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건 독자의 입장이죠. 그건 그렇죠. 회사의 입장에서 이걸 270화로 만들면 근데 한 40, 50화까지만 해줬어도. 근데 그건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한 60화 정도까지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왜냐면 이런 걸 많이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실험적인 작품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스르륵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획이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사바 하나 끝까지 간다도 되게 짧아요. 그것도 아마 맞아요. 30화 안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도들을 해보고 IP를 쌓아놓는 그 영상화하면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 그니까. 오. 속초나 이런 데서. 네. 근데 요즘 BL 웹드라마 많이 만들어지니까. 웹드라마 말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너무 확인 한데. 뭐 웹드라마 말고 저는 아예 넷플릭스 시리즈로 한 8화짜리 분량으로 저기 속초 같은 데서 로케이션을 하거나 제작비가 적으면 제작비가 좀 있다. 그럼 오키나와 같은 데서 로케이션 해가지고 배경은 일본인데 말은 한국어야. 야.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그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학교는 어떻게 해요? 학교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뭐. 그러니까 학교는 한국어로 돼 있어요? 일본어로 돼 있어요? 학교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되게 판타지스러운 뭔가 분위기를 그런 데서 냈으면 좋겠다. 근데 재밌게 뭔가 한국스러운데 한국에 어디도 특정되지 않는 그죠? 일부러 가상에 어쩌고 만드는 것도 되게 간판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죠. 그 대입시 책 그것만. 아니 그 한국 그 동네가 일본 동네여도 건물이랑 다 일본 같아도 그냥 다 한국 간판 안 나오고 일본어 간판 안 나오고 그냥 시골 동네끼만 보여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디 입시 학원 이런 거 안 나오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맞아, 이 녀석들 고등학생이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줄임말 고3전이야. 그럼 맞아, 고3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영상화를 노리고 기획해서 만들어진 웰메이드 휘어물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작품인데 뭔가 원작에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도 오리지널이라는 것도 꽤 이것도 뭔가 신기한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디가 본격적으로 영상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때문에. 근데 이건 색감과 분위기 살리는 게 진짜 관건일 것 같은데. 돈 많이 쓰면 데이비 핀처 같은 사람 데려와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림체를 구현한다기보다 그 느낌 약간 이걸 살리는 거. 왕가위스러운 그런 느낌의 빛을 잘 쓰는 감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후보성 팀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영상에서는 만화 느낌 안 내야 돼요. 분위기 말고는 만화 느낌을 싹 빼야 돼요. 왜냐하면 유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칼이 날리는 장면, 포칼이 안 날렸지만 포칼이 날리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제가 자칫하면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되게 그 약간 쌈마이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참 평론가인데 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오히려 약간 고급지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영상을 만든다면 그게 이 작품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만화로서 IP 확장에서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법한 고민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아마 맞아요. 링고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말은 네.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미국 사회에서 다른 데 후보가 안 들었다는 말은 그 두 상이 매우 로컬이다. 징벌성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9월 21일 네. 로어 올림푸스가 아니라 이 작품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혐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보일 것 같다. 아, 근데 본다면 네. 이 작품에 낮은 점수를 주긴 힘들어요. 그리고 로어 올림푸스의 지금 최근 후반부 픽과 생각했을 때 저 다 봤거든요. 네. 영문으로 다 봤어요. 오. 근데 후반부 픽과 생각했을 때 네. 꿀리냐? 저는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 후반부 픽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도 지금 아이즈노상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 최고점에 비해서 떨어진 거긴 한데 이건 대중에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건 작품성에 주는 상이잖아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너무 앞에서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런데 이 작품은 충분히 작품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로컬 상들이 보여준 다양성의 아쉬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받아도 이상할 거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라와 있는 작품들이 다 그렇지만 심지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작품 중에 미국 작가 작품이 몇 개 없어요. 이런 점에서는 글로벌이네. 네. 그러니까 후보를 글로벌로 하면 뭐 하냐고 상을 줘야지. 그러니까. 노미네이트 자랑하는 게 이거 약간 우리 다양성 챙겼다? 약간 이게 네. 생생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이거 결국에는 화이트워싱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GPT로 번역을 해가지고 들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 저희가 뭐 개입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말은 좀 하고 싶어요. 모르면 좀 물어봐라. 아, 좀 봐라. 아니 심지어 근데 번역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은데 미국 상은 웹툰이스타보다 작품을 안 보는 듯.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거죠. 코리아 전문가, 로컬 전문가. 1년 내내 웹툰이스타만 들어도 우리가 그 후보에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럼 우리가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리슨 I can listen 해야 되잖아요. 리슨.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웹툰이스타가 글로벌화가 시급하다. 그런 결론으로?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작품 자체를 제가 이제 BL 웹툰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때 GL도 처음이었고 BL도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뭘 보고 산 거야? 그러니까. 가면라이더만 보고 살았나?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로맨스는 항상 이성에 대한 이야기. 헤테로 로맨스만 만 봤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좁네. 신선했어요. 좁다 좁아. 전근대를 처음으로 체험하시고 온 처음으로는 아니죠. 태빈님처럼 아니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느낀 거고 이분은 처음이래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죠. BL과 GL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죠. 체험이 처음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서로 이제 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민님 제가 이제 고삐를 이렇게 쥐고 있었지만 약간 저주받은 모자가 들썩들썩했거든요. 서로 근데 정우님은 반대로 되게 조용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남의 작품 가지고 갔을 때 알바노 하시지 말고 멘트 좀 자르고 들어가서 따먹어 가세요. 멘트를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시고 싶으면 없다고 했고 또 있으십니까?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주받은 모자 벗으려고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녹음이 되게 즐거웠어요. 좋은 작품을 하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사실 오늘 저의 스케줄 아시잖아요. 어떠셨죠? 수업과 녹음이거든요. 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리뷰를 하면 되게 즐겁습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내 취향 말고 사실 이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 취향의 작품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취향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보고 있으면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만화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완성도 자체를 즐길 줄 알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닌 것도 즐길 수 있는 거. 네. 보는 것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 완성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새삼 느꼈어요. 오. 많이 보긴 했구나. 오. 이거 잘 만들었네 하면서 그걸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는 작품이어서 저는 되게 즐거웠고 정호님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저는 어쨌든 현재 이 방송을 하면서 GL과 BL을 처음 접했고 앞으로도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처럼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늘릴 방법을 어떻게든 빨리 찾아봐야 되는 그런 반성의 시간과 함께. 웹툰을 보는 게 사실 순전히 취향의 영역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취향이 무엇보다 아니면, BL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BL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성인물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놀라워서 이런 작품들을 더 발굴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야를 최대한 넓힙시다 우리. 네. 예. 그리고 세민님은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가져온 게,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좋기도 했고 이슈도 있었는데 제가 여행을 수목금토일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음. 두 분이 만족하셔서 아주 뿌듯합니다. 나의 픽 옳았다. 세민님이 이제 좋은 작품을 고르는 눈은 충분히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뿌듯. 근데 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작품이 아니면 모자를 쓰지 않아요. 역시 사람의 본론은 근데 다음에 있다. 한편 meanwhile. 세민님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늘려갔으면 좋겠다. 네. 혹시 나의 편협한 취향이 고민이시라면 네. 웹툰니스타를 들으십시오. 갑자기 이러는. 같이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서로 취향이 뭔가 교집합이 딱히 크지 않거든요. 반의 끝처럼 있어요. 저랑 정우님이랑 재민님이랑 다 약간 서로 셋 다 좋아할 만한 작품 딱 한 작품 생각나거든요. 집이 없어 정도? 진짜 대단한 작품이다. 셋 다 다르게 좋아할 수 있는 작품. 그러네. 네. 마침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곧 해야죠. 한번 하시죠. 집이 없어.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270화 돼요. 그거. 그러니까 좀 각오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작품도 있고 서로 각자의 취향일 때 서로의 취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취향에 좀 더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듣는 분들도 즐거운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청취자분들께 올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